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많은 목적으로 이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서로 같이 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좋아하는 구요한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세미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처음에 하다 보면은 같은 실패를 같이 반복할 것 같아서요. 네. 이게 제가 먼저 시행착오 했던 것들 있으면은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초대를 드렸고요. 사실은 이 세미나를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거의 막 한 8시간 정도 시간으로 진행됐던 원데이 전체 풀타임 워크숍이었고요. 그래 가지고 뭐 우리가 30분 1 시간 만에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랑 전했던 내용들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다들 반갑고요. 저는 물리를 석사하고요. 박사로 교육공학 HRD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감사하게도 귀한 자리가 있어서 연구하고 있고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개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강의와 교육과 이런 서비스들을 좀 준비하는 구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GPT 한번 볼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GPT가 얼마나 괜찮은 친구인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되게 신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던 AI에서 나오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뽑아내더라라는 게 되게 컸고요. 실제로 이 AI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술들은 텍스트를 텍스트로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만든다든지 뭐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음악을 음성 오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너레이팅 기술들이 많이 합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 AI 계통에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켰던 건 챗GPT가 오픈을 하면서였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수많은 데이터가 없어도 되게 적절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챗GPT가 일단은 무료 유료 모델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잠깐 무료 유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GPT는 이제 3.5 모델이 지금 우리에게 풀려 있는 무료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3.5를 그대로 쓰면은 뭐 추론 능력 뭐 3점, 스피드 2점, 뭐 감명성 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돈 내고 유료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3.5 모델이어도 좀 빨라집니다. 되게 많이 빨라져요. 그리고 감명성도 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좋은, 한 달에 $20 정도 내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GPT-4가 3월 14일 나온 거죠. 그때는 이제 GPT-4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었고, GPT-4 같은 경우에는 리즈닝 추론 능력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많은 결과 차이를 보여줘요. 오늘도 연구방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었었는데, 뭐 재즈 음악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도 재즈 뮤지션들이 쓰는 워딩들과 이런 패턴들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답변을 해줬었고요. 사실 우리가 이거 챗GPT를 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우리가 뭔가 대피를 맡겨가지고 논문을 다시 쟤한테 써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려는 일들에 되게 많은 효율들을 조금 좋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20 정도 이상의 가치를 하겠다.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픈 AI사에서 발표한 기술 문서에서도 GPT-3과 4의 모델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GPT 3.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변호사 시험인 바 테스트를 하위 10%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면, GPT-4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물론 둘 다 합격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GPT, 그러니까 오픈 AI사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다만 오픈 AI사가 굉장히 불씨를 지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무수한 언어 모델들이 있고, 이 원의 크기들은 패러미터라는 건데요. 패러미터는 우리가 약간 뇌의 세포 신경 다발들의 개수처럼 생각하셔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으면 장땡이에요. 많으면 되게 사고방식이 복잡한 것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T-4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인데, 아직 패러미터가 공개되진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 유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픈 AI가 나오고서 구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했지만 구글은 많이 삽질을 했었는데, 최근에
바드가 다시 한번 오픈이 됐죠. 그래서 바드만 할 수 있는 구글의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결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들 쪽에 계속 붙고 있고요.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럼 2021년도까지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면 그 이후에 있는 정보들은 모르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정보를 모르는 건 맞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그 연구를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할 때 우리의 말투가 2년 전의 구요원과 현재의 구요원의 차이가 엄청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에 나왔던 모든 문서를 학습한 인류의 말하기 스타일과 단어와 단어들 간의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GPT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최신 정보들을 물어보면 당연히 이상한 얘기들을 하겠죠. 하지만 네, 이거는 언어를 검색하는 모델이 아니라 만드는 모델이라는 걸 한번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뭐 당연히 영어 공부 가능하고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영어 문법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물론 엄밀한 문법 학자들이 보게 되면 틀린 문법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외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글쓰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한글로 쓴 다음에 번역하고 막 에디팅 맡기고 이랬던 서비스들 많이 사용했었는데 챗GPT한테 요즘은 많이 일단은 첫 드래프트 버전을 많이 맡기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미국 가서 학회 발표를 하나 왔었는데 거기에 스크립트도 챗GPT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 논문 다 읽히고서 "야, 나 이거 15분 동안 호텔 로비에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한테 발표할 거야. 만들어 줘." 했더니 이제 쫙쫙쫙쫙 연구 결과는 이렇고 내용은 이렇고 되게 맞는 말들 잘했고요. 생각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들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를 만들고 글을 쓰는 콘텐츠들을 대체하는 건 되게 많이 네,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사용하고 좀 더 고도화된 스킬을 사용하려면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3.5는 바로 오픈되어 있고요. GPT 4.0 같은 경우에는 웨인 리스트를 걸면 뭐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쪽으로도 사실은 이것저것이 많이 가능한데요. 그 논문 리뷰하거나 뭐 긴 글 요약하고 뭐 세 줄 요약해서 이런 거 너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포맷을 변경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줄글 형태에서 블렛 형태에서 뭐 표, 테이블 형태로 아니면 이거를 뭐 도식화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어떤 키워드로 아니면은 뭐 샵을 붙인 태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것들에 따라서 그 포맷을 체인지해 주는 걸 되게 잘하고요. 실제로 그 이 챗GPT가 잘하는 언어 중에 하나는 사회과학 연구나 이제 그 산업공학이나 좀 연결돼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이나 R 많이 쓰시죠, 연구할 때. 그래서 파이썬을 되게 잘해요. 파이썬이 한국어보다 파이썬을 잘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 파이썬 코드 물어보면 되게 정확하게 주고요. 물론 조금 손봐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 그 서울대에서 했던 그 워크숍 세미나에서 한쪽에는 파이썬 콜앱 띄워 놓고 한쪽은 챗GPT 띄워 놓고 입력하고 받고 했는데 바로바로 잘 돌아가고 네.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컨셉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는 우리가 어떤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술된 인간의 언어를 모방해서 확률적으로 순서들을 배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아니면 어떤 뭐 분야라면 어떻게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지, 어떤 전문 용어들을 터미놀로지를 글로서리를 아니면 뭐 자르곤을 많이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것들이 미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너무 적합하고 좋은 거죠. 다만 뭐 구글 스칼라 주소를 찾아줘 아니면 뭐 DOI 주소를 뭐 뽑아줘 하면은 마치 DOI 주소인 것처럼 뭐 10점 땡땡 해가지고 막 DOI 주소인 것처럼 거짓말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시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네, 말투를 가지고 모방해서 확률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서 연구에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과업들을 외주를 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따로 논문 읽어야 되고요. 방법론 공부도 따로 하셔야 되고요. 모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했던 것들에
로드들을 단축시키고 좀 부하를 좀 덜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 실력은 엄청나서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5 가지 원리로 한번 그 챗GPT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제너레이티브한 AI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서치한 것들을 찾아 가지고 검색을 해 주는 서비스에 되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구글이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출처를 찾아 가지고 매칭시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다 읽은 친구가, 다 읽고 말 잘하고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친구가 새로운 표현들로 그 전문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강력한 자동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강력한 자동 완성 기능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조합과 순서의 통계적 패턴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트위터에 많이 유명하게 퍼졌던 말이죠. 우리가 그 "AI가 그 사람을 대체할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AI를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어떤 기술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그 윤리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저는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만약에 100% 만큼 노력해서 100% 만큼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였다면 챗GPT를 통해서는 한 10% 정도 20% 정도 노력만 하더라도 한 70-80 정도의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아낀 8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고도화된 사고를 확장하고 바운더리를 넓히는 데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효율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별거 다 해 봤는데요. 제 연차평가 보고서 읽힌 다음에 뭐 몇 줄 요약, 다음 과제 제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초안을 도움받기도 했었고요. 엑셀 함수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나 이런 작업할 건데 변수명은 이런 거고 어떤 열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냥 자연어로 썼어요. "이렇게 해서 난 이런 고민이 있어. 적어요." 이렇게 해서 막 썼는데요. 바로 엑셀 함수를 짜서 줘요. 그리고 보여주니까 제 시간이 되게 많이 아껴졌거든요. 원래는 구글 검색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익히고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를 막 본 다음에 썼었다면, 이제는 그냥 쓰게 되면은 그걸 보면서 당연히 복사하면서 어떤 변수명인지 보니까 함수의 형태나 포맷을 보니까 저도 익힐 수 있게 되고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정책 연구 쪽에 그 오픈 AI나 이런 그 교육부 과제 쪽 팀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윤리적인 사용이. 그래서 이제 되게 저작권이라든지 네 적법한 사용이나 교육에서의 활용에 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픈 AI 그 회사 자체도 AI의 윤리적 사용과 그 적법한 사용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그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슈가 되는 것들을 피하고 그 다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하는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실 우리가 지금 챗GPT만 써야 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 네 번째 그 많은 사람들을 변곡을 시켰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한 GPT 서비스를 활용한 API를 활용한 세컨 서비스 그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AI 프렌즈 이재현 연구원님이 블로그 글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네 그 사용할 수 있는 툴들 굉장히 많고요. 이따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잠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챗GPT는 네 약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의 기본 앱이라면 이걸 활용한 여러 가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 오른쪽에 있는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루틴하게 매여 있던 어떤 일들을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발견하게 해 주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 주는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언어로 적용을 해서 내 어떤 시스템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에서 보통 이제 노트 정리에 목숨 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더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세컨드 브레인 방에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연구 노트나 이런 것들 써 놓은 거 가지고 제 노트에 아예 GPT API를 먹여 가지고 네 제 노트의 제목과 내용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주제나 노트들을 추천해 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들을 찾아 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컨트롤 F, 커맨드 F로 뭐 검색하는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말들을 분석해서 새롭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쭉 넘어갈 건데요. 이거 자료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일단은 이게 별거 아닌 단어를 줬는데도 "놀라운 말들을 주더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들을 가지고 그다음 답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넣은 것도 프롬프트. 챗GPT가 우리가 준 결과들은 completion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답을 주는데 그 질문과 답이 얼마나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계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예시인데 물론 제 그 단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찌 내가"라는 말을 보고 밑줄이 쳐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말들이 혹시 떠오르실까요? 혹시 잘 듣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내가" 하고 밑줄이 쳐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말이 뭐가 나올까요? "어찌 내가 고절하니." 네. 선점성이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네. 뭐 "어찌 내가 뭐 그러하리요." 예. "살인자란 말이요." 약간 그런 말투 써야 될 것 같죠. "암에 걸렸다니 그대를 사랑합니까?" 네 좋습니다. 약간 그 이 말투를 보면 약간 '고대 국어 사극에 나오는 말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할 거예요. 되게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챗GPT의 원리거든요. 그냥 밑줄을 쳐 놓으면 뭔지 모르는데 "어찌 내가"라는 말을 특정해 줬기 때문에 "어찌"와 "내가"라는 단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말들을 제시를 해 주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뒤에 "될 상인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간에 있는 말은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죠 이거 선생님들? 무조건 왕이죠. 사실 이게 "어찌 내가"라는 말을 쓰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찌 내가 될 상인가?"라고 써 놓고 밑줄을 쳐 놓으면 우리 그 이정재 관상에서의 대사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등장씬 멋있는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 챗GPT가 하는 일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상을 검색해, 뭐 이정재의 영화 프로필을 검색해 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검색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와 벡터 확률을 계산해서 함께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을 보여준다라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하나 더 해 보죠. "드릴게." "드릴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되죠? 네네. "드릴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좋아요. 뭐 "먹어 드릴게." 뭐 "모두 드릴게." 지난번에 제가 그 세미나 한번 했을 때 그때 누가 "깎아는 드릴게." 이러더라고요. 되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드릴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드릴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뭐 어떤 뭐 목적어나 이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라는 키워드를 딱 밑에 박아 놨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말이 '어 이거 신세계 영화 대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고 "살려는 드릴게."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방금도 이제 제가 "살려는 드릴게." 요 신세계 대사를 보여주기 전에도 네 다른 분께서 "살려는 드릴게." 맞추신 분이 계셨어요. 왜냐면은 '아 저 구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영화 대사 가지고 예시 들어 주는구나.'라는 거를 이미 문맥적으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살려는이라는 거를 영화를 생각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챗GPT는 지금도 이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도 이 문단 자체에 있는 다른 문단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문단이나 이런 모든 문맥들을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대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결과물들을 준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언어와 언어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을 기반으로 말을 생성하는 그 모델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챗GPT 원리 오른쪽 한번 보시면요. 가장 사실은 최고 확률인 것들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템퍼레처라는 그 하이퍼 패러미터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온도를 0 으로 설정을 하면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들의 단어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지선다형 뭐 사지선다형 문제들이 있으면 가장 정답률이 높은 것들만 찍어 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API를 활용하고 하면은 네 좀 더 창의적인 대답을 위해서는 많이 고르지 않을 만한 말들을 또 고를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다만 이거는 API를 썼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정도의 능력이라면요. 이 하늘색 파란색 벤 다이어그램이 '인류 전체가 만들어낸 지식이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요. 이 챗GPT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 노른자 가운데 있는 게 대학 학부생 수준의 지식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지식의 양인데 우리가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면은 내 분야의 극단에 있는 지식까지 관련 노력을 이 청록 색깔처럼 엄청 할 거예요. 다가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를 하나둘씩 진행하면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 바운더리 끝에다가 점 하나씩 찍는 게 이제 우리의 대학원생의 삶이잖아요, 박사들의 그리고.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석사 졸업생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한 석사 졸업 논문 쓰기 직전
한 3학기, 4학기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의 전 분야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영학 박사예요. 그러면은 챗GPT한테 경영학 내용 가지고 겨루기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이겨요. 왜냐면은 챗GPT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하지만 다른 분야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이길 도리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내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뭔가 하는데 많은 로드가 걸린다라면 그것들을 챗GPT한테 좀 도움을 받고 새로운 분야를 굉장히 우연적 발견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하는 창의적인 상황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인류가 다 같이 동의하는 문서로 표현된 말들은 당연히 정확해요. 뭐 "사과의 색깔은 뭐야?" 물어보면 당연히 뭐 빨간색 아니면 녹색 얘기를 하고요. 네. 정확한 지식들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팩트 체크할 때는 당연히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학계 극단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당연히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출처는 당연히 부정확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높고요. 그래서 제 버전의 이 챗GPT 설명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약간 그럴싸한 말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이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되게 모든 질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되게 아는 척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와서 아는 척을 하는데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AI 모델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들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할 때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주는 말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너무 좋은 예시인데 "내가 뭐라고 했더라."라고 이제 기억나시죠? 이 대사가. 이게 GPT가 기억할 수 있는 토큰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GPT 3.5는 4,000 토큰, 4K 그리고 GPT 3.5는 8K에서 32,000 토큰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숫자를 너무 엄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한 말을 쓰면 얘가 답을 주긴 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주게 되면은 앞에 거부터 까먹는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본적인 말들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거는 거의 까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뭐 논문을 읽혔다든지 뭐 긴 글 한 7-8천 자 되는 내용들을 다 같이 읽히고 싶어서 뭐 한 번에는 못 읽혀요 그것도. 쪼개서 뭐 줬다든지 하면은 앞에 거부터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얼마나 까먹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문서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자를 물어봅니다. 얘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제가 읽혔던 문서에 저자가 누구야라고 이제 물어보고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한테 얼마나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손 빠른 한 과장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갖춘 비서가 한 명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결과물들을 주는데요. 이 챗GPT한테 어떻게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건넸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들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해본 것들은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랑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다음에 똑같은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면은 지금까지 길게 대화했던 것들을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도 하고요. 이 친구한테 뭐 가스라이팅도 가능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나쁜 뜻은 아니고 사실은 심리학 용어의 프라이밍이랑은 좀 더 가까운 뜻인데요. 어떠한 사전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에 기반해서 그다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GPT 자체의 기술적인 원리랑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라고 자기가 했던 단어들이나 앞의 내용들을 참조해서 자기 회귀 정도의 형태로 이제 다음 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내가 만약에 "야 너는 엄청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인데 문화예술 쪽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개발자야."라고 말하고 시작하면 이 친구는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문서들과 개발 문서들을 참고해서 잘 말하는 것처럼 말을 주는 거죠. 물론 그것만 참고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러미터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게 딱 메시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세미나 수업 듣고 있는데 너는 내 세미나 뭐야 턴페이퍼 과제를 채점해 줘야 되는 우리 교수님이야. 그러고서 교수님의 실라버스에 평가 기준표랑 읽어야 될 매테리얼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맥락들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서울대에서 워크샵 세미나를 할 때 한양대에서 했을 때는 줌으로 해 가지고 700명 한 번에 들어와서 줌으로 했었었는데 서울대에서 할 때는 25명을 선정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명 선정할 때 네 거기서 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 챗GPT 수업에서는 예 챗GPT로 채점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 지원서들을. 그래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고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데이터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계획서와 나의 강의 목표들, 수업 목표들 그 세부 목표들을 같이 입력을 해 가지고 얼마나 잘 매칭되는지를 점수로 표현해 줘라고 했더니 재밌게 되게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지식 자체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제너럴한 친구인데 나름의 스페셜한 분야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대답을 하고요. 모르는 것도 물론 일단 대답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친구한테 나온 대답들을 잘 내가 팩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로 다음 질문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장표예요. 이제 뒤에 있는 건 그냥 읽어 보실 거예요. 자 이 챗GPT한테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 창마다 얘는 나를 처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고 만약에 저를 아는 친구를 제가 만났다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전공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말투가 있고를 다 알 거예요. 근데 챗GPT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나는 이런 목적으로 나는 재즈 곡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약간 뉴욕 스타일의 뭐 스윙, 재즈 리듬이 있는 재밌는 좀 화려한 재즈 코드가 있는 곡을 만들고 싶어." 약간 이렇게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려주는 만큼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는 지금 뭐 밤에 약간 별빛이 내리는 밤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하는 곡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은 뭐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같이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 내가 상황과 맥락들을 주는 만큼 챗GPT가 거기에 맞는 대화들을 이어나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듣고 싶은 대답과 길이의 형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수학을 잘 못해요. 챗GPT는 수학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느낌을 좀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서술형으로 달라고 한다든지 "난 블렛 형태로 개조식으로 줘." 아니면 "표로 정리해 줘." 아니면 "코드로 정리해 줘. 내가 복사할 수 있게 해 줘."라고 하면은 뭐 300자, 세 줄 요약 이런 것도 잘 지켜 주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이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약간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마크다운 언어도 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면 더 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크다운 테이블로, 마크다운 뭐 어떤 형태로 뭐 블랙 리스트로 주는데 뭐 세컨 레벨은 넘버드 블렛으로 줘 가지고 숫자 형태로 주고 뭐 헤딩은 몇 레벨 헤딩 사용해서 뭐 샵 하나, 샵 두 개, 샵 세 개 이런 식으로 우리 노션 같은 거 쓰면서 많이 보셨었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거기에 맞는 '내가 손 안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겠는데?' 싶을 정도의 양식까지 갖춘 그 결과물들을 줍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나 헤딩까지 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학 과제를 한다. 뭐 대학교 논문을 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저널 페이퍼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널 사이트 들어가면은 약간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럼 그 저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내가 써야 하는 글은 이걸 꼭 지켜야 돼. 절대 잊지 마."라고 얘기하고 예 이런 거에 맞게끔 초안을 만들어 줘 하면은 되도록이면 지켜서 만들어 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그대로 쓰는 거는 윤리적으로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엄청 문맥과 논리를 파악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만 가지고 기반을 하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문장들의 배치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표현들도. 그래서 이거를 초안으로 활용하셔서 그다음 작업들을 이어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채팅이기 때문에 새로운 채팅을 만들면 새로운 대화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토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채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같은 주제의 내용이라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재즈 곡을 챗GPT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 가지고 재즈 곡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막 이것저것 질문했었는데 그 프롬프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채팅창에서 그대로 대화를 이어나갔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네 언제까지나 기억을 하고요. 다만 토큰이 날아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인풋이 돼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토큰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것들을 받고 싶다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라든지 어떤 예시들을 제시해 주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약간 그 원샷 뭐 프리샷 이런 건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네 몇 가지의 예시를 주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줄 때 이렇게 해 줘."라고 예시를 몇 개 주면 굉장히 패턴을 잘 파악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의록을 쓰는데 먼저 한번 쓴 회의록 한번 넣어 주는 거죠. "나는 회의록을 쓰면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예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뭐 기술 자료들이나 문서들을 쫙 넣어 줘요. "이거를 회의록 형태로 정리해 봐."라고 하면은 그걸 잘 되게 회의록으로 정리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시해 주고 어떤 기준 근거점들을 제시해 주는 거 되게 좋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당연히 템플릿 만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새롭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이나 이런 거에다 저장해 놓으셔도 괜찮고요. 어 AI PRM이라고 좋은 익스텐션 툴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장하셔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사실 충돌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을 함께 사용하시면.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거기서 좀 배우셨다가 그것들을 좀 킵해 놓으시고 따로 쓰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가 이제 챗GPT 요 정도 알고 시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네 그냥 그 추천하는 익스텐션들이랑 태연 님께서 만드신 프롬프트 진위부터 시작해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챗GPT는 최신 정보가 없다 보니 네 챗GPT에다가 구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웹 챗GPT는 구글 검색 결과를 쿼리를 아예 다 뽑아 가지고 내용을 챗GPT한테 넣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툴이고요. 영어 쓰시는 분들, 잉글리시 라이팅 하시는 분들 에딧 GPT 정말 좋아요. 그 이걸 그냥 내가 단순히 뭐 프로프리딩을 해 줘 아니면은 뭐 그래머를 체킹해 줘 아니면 뭐 패러프레이징을 해 줘 뭐 다 되고요. 그거를 얘는 좀 비주얼하게 우리가 그 킵할지 아니면은 디나이 할지를 좀 억셉할지를 선택해 줄 수 있는 요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어 쓰시는 분들은 그 뒤에 잠깐 써 놨었는데 그 책 리프레이즈 뭐 패러프레이즈 에딧 리라이트 이런 식으로 용어들 좀 바꿔가면서 써 보시면 좀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딧 GPT도 한국말로 먼저 써 놓은 다음에 번역기 한번 거칩니다. 파파고랑 디벨로 한번 거치고요. 에디팅 한번 맡겨서 그럴싸한 영어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전에 그 웹챗이 챗GPT에게 구글을 넣었다라면 얘는 구글에다가 챗GPT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할 때 그냥 검색하면은 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물음표를 넣으면은 챗GPT를 켠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를 딱 입력을 하면 챗GPT 결과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이거는 뭐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좀 모여 있는 템플릿 모음집 같은 거예요, AI PRM. 그래서 여기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을 좀 가져와서 좀 내가 수정해서 쓰기도 좋고 네.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좀 예시들을 보기 되게 좋아요. 다만 이제 좀 내가 좀 중수, 고수 이상이 좀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하실 것 같고요. 근데 처음 쓰실 때는 되게 좋아서 연구에 필요한 이 AI PRM 그 템플릿들을 몇 개 그 문서에다가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템플릿 1, 2, 3, 4 써 놨던 것들 한번 보시면서 네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퍼플렉시티 이거는 되게 참고문헌 잘 붙여 줘요. 그 우리가 글 넣으면은 질문도 하기도 하고 답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뉴스나 뭐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저널 아티클들도 네 참고문헌들 붙여 주기도 하고요. 뭐 파일 챗이나 챗 PDF 같은 경우에는 PDF를 넣고서 읽으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논문을 되게 원래 당연히 여러분들 논문 다 직접 읽으셔야 되지만 급하게 읽으셔야 될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요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써 보시면서 한번 체험을 하셔야지 더 이해가 높아지시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이런 서비스들이 GPT 모델들을 기반해서 나온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리 한번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은 질문들도 좀 받고 그 우리가 궁금한 것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하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해가 안 됐다거나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